안녕하십니까. 잡동사니 창고주의입니다. 한국사에서 조선을 배우다 보면 다른 건 몰라도 두 개의 정도만큼은 확실하게 기억하죠. 이게 사람마다 차이점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저는 임진왜란, 병자호란 두 개만큼은 잊지 못하겠더라고요. 임진왜란이야 모두들 알고 있을 거예요. 병자호란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까봐 간략하게 설명하면 1637년에 청나라가 조선을 공격해서 왕의 머리를 박게 한 사건이에요. 삼전도의 굴욕이라고도 잘 알려져 있지요. 이게 얼마나 굴욕적이냐면 임진왜란 때도 선조가 북쪽까지 도망을 쳤을지언정 머리는 안 박았거든요. 왕이 가오가 있지 왜구한테 머리를 박을 수는 없잖아요. 이때는 오랑캐라고 헐뜯던 놈들에게 머리를 박다니 얼마나 굴욕적이겠어. 청나라는 고종이 눈물의 똥꼬시 하고 다닐 때 열강들에게 물어뜯기던 그 청나라가 맞습니다. 몇백 년 뒤에는 열강들의 맛집이 되던 청나라도 한때는 아시아에서 일진 노릇을 하던 때가 있었어요. 원래 나라란 게 세워지고 몇십 년 동안이 엄청 세잖아요. 주변 나라 기강도 잡아야 되고. 야, 조공해. 안해? 맞을래? 병자호란도 그런 과정에서 말 안 듣는 조선을 패러온 거지요. 근데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사이에 또 청과 정쟁이 있었습니다. 이때는 두난과는 달리 압도적으로 패배한 것도 아니었고 청도 후음이라 불릴 때라 화친만 하고 넘어갔습니다. 이러면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셨겠지만 하나의 의문이 생기죠. 병자호란이 1637년에 일어났는데 임진왜란이 1598년에 끝났잖아? 그럼 그 사이의 정쟁은 더 간격이 짧을 텐데 임진왜란 때 병력이랑 경험은 어디 써먹고 몇십 년 만에 또 털리냐? 네, 맞습니다. 정묘호란은 1627년에 발발한 것으로 임진왜란과는 29년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조선인의 수명을 생각하면 임진왜란 때 현역으로 뛰인 병사들은 다수라고 할 수는 없지만 장교들은 전쟁을 경험해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남는 게 경험이라고 임진왜란 때의 경험을 살려서 군제도 개편했었지요. 실제로 당시에는 북방에서 후금이 힘을 키우고 있을 때라 조선도 촉각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정예병력도 거기에 알바가 놓았고요. 그런데 있었는데 없어졌습니다. 이 사이에 뭔가 터져버려서 정예병력이 공중분해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얘기할 이괄해난입니다. 그럼 이괄이 어떤 놈이길래 조선의 정예병력을 터뜨렸냐? 반란을 일으킨 거면 원래부터 조선에 원한이 많은 사람인가? 아니면 왕이 되어보고자 일으킨 건가? 의외로 이괄은 당시의 조정, 그러니까 인조에게 충성을 바쳤던 장군입니다. 인조 반정 때 병력들을 지휘하면서 성공시키는 데 기여하기도 해서 2등 공신까지 받았어요. 왕을 갈아 끼웠다는 거사를 함께 치르고 났으니 동제도 생기고 밤에 술 따르면서 한잔 짠. 죄송합니다. 아무튼 인조는 이괄한테 조선의 정예군 1만 5천을 동sol하는 평안도 백마줄도사를 시킵니다. 정예군을 자기한테 향하면 목날 갈지도 모르는데 신뢰 못할 사람한테 맡길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괄은 북방에 있고 인조는 조정에 있는 사이에 하나의 소문이 들이닥칩니다. 이괄이 역모를 꾸민다는 소문이 조정에 들이닥치자 신하들은 당연히 이괄을 압송해야 한다고 호소하죠. 근데 앞서 말했듯이 인조는 이괄을 신뢰하고 있잖아요. 그런 장수를 진위가 불분명한 찌라시 하나로 목을 날릴 수는 없으니 당연히 거절하지요. 당연히 조선의 민속놀이인 상소와 거절의 줄다리기가 시작됩니다. 결국 인조는 지지치고 야, 그럼 아들만 데려오자고 타협합니다. 원래 역모는 3대가 처벌을 받는데 이괄의 직위를 해제하는 것도 아니고 아들만 데려오는 거면 상당히 양보한 거지. 인조는 이괄한테 사인을 보낸 거예요. 야, 내가 널 믿는데 애들이 하도 시끄러워서 아들만 데리고 갈게. 내 맘 알지? 모르겠는데? 이괄은 아들이 역적인데 아비가 무사한 경우도 있냐며 반란을 일으킵니다. 조선의 정예병을 이끌고 반란을 일으켰으니 막 싸우고 다닐 것 같지만 초기에는 변변한 전투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꼴받아서 반란을 일으켜봤는데 생각해보니 상황이 안 좋거든. 뭐 대의를 가지고 일으킨 것도 아니고 인조도 전황을 끌어내리면서 올라가서 민심이 그렇게 좋지 않았지만 자기도 같이 끌어내린 놈이잖아요. 게다가 삼남에서 관군들이 병력 끌고 올라오면 아무리 정예병이라도 일만으로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괄은 자신을 막기 위해 오는 관군들을 피해 오솔길로 진군합니다. 이렇게 정투를 피하던 이괄도 결국 전투를 하긴 해야 했어요. 황주에서 장만이 이괄군을 포위해버리니 뚫으려고 싸웠습니다. 그런데 막상 싸움을 시작하니까 이괄군의 일천이 항복을 한 겁니다. 근데 얘네들은 상관이 반란을 일으켜서 졸지에 같이 반란군이 된 애들이에요. 타령하다가 걸리면 바로 목 날아가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따라간 거지. 근데 바로 앞에 관군이 있네? 포위당했네? 바로 항복해버리는 거지. 근데 이 정도로 항복을 하면 군대가 와해되기도 하는데 이괄군은 달랐어요. 오히려 항해로 관군을 기습해서 이기고 유유히 내려갑니다. 일단 이괄의 계획은 한성에 있는 인조를 잡는 것입니다. 일단 인조를 잡고 자기가 왕을 하든 다른 사람을 세우든 해야 살 수 있거든요. 그런데 가는 길에 꼭 건너야 할 강이 하나 있습니다. 예성강이고 당연히 관군도 거기에 방어선을 펼쳤죠. 이때 전투에는 임진왜란 때의 장교들이 여럿 있었다고 하는데 여기서 모조리 죽습니다. 후방에서 정충신이 열심히 쫓아오고 있었지만 늦어서 싸먹질 못했어요.
이제 광군한테 남은 최종 방어선은 임진강밖에 없었어요. 여기가 뚫리면 바로 한강까지 일직선이었거든요. 그래서 임진강 하류에는 이기가, 상류에는 이응립이, 진입하는 데 지나칠 청성령에는 이설을 배치합니다. 그런데 정작 도하지점인 임진나루에는 박효립한테 민병대 수백만 줍니다. 이게 스타로 표현하자면 공삼, 방삼, 발업질러 수천이 오는데 프로브 몇백으로 막으래요. 당연히 박효립은 게임 거지같이 하늘거리면서 지지치고 나가버리고 이괄은 무사히 임진강을 건너는 데 성공합니다. 인조는 할아버지의 런에 감명 깊었는지 본인도 런을 합니다. 쌍으로 북쪽과 남쪽 전부 싸잡아서 런하고 대단한 집안이에요. 근데 그냥 조용히 가면 몰라. 이괄이랑 내통을 할까봐 수십 명을 죽이고 가버려요. 백성 입장에서는 수도를 버리고 도망치는 놈이 사람들 죽여놓고 가버렸잖아. 당연히 민심이 악화되고 이괄은 한성에 입성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때 바로 인조를 쫓아서 잡았다면 사태가 어떻게 흘러갈지 몰랐지만 이괄은 흥안군 이재를 왕으로 추대하고 곳간을 열어버립니다. 일단 한성 민심부터 챙겨야 하거든요. 하지만 요즘처럼 페이스북에 실시간으로 인조의 추태가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한성 백성들이 인스타그램으로 이괄신이 곳간 풀었다고 인증샷 올리는 것도 아니니 여전히 지방의 장수들은 인조에게 충성했습니다. 결국 시간은 인조 편이란 거죠. 이괄의 뒤를 쫓던 정충신은 병법에 북쪽 산을 점거하면 이긴다는 말이 있다. 한령을 점거하면 한량을 내려다보니 적이 나오지 않을 수 없고 적이 공격하면 우리는 높은 곳에 있으니 적을 이길 수 있다. 면서 밤에 한령을 점거합니다. 이괄이 정수리가 근질근질거려서 위에 보니까 정충신이가 쳐다보고 있어요. 스트레스 받아서 원형 탈모음이 없을 거야. 그러니까 한양을 나서서 한령으로 출진합니다. 이때 그냥 안 가고 한양 백성들한테 구경하고 홍보를 돌려요.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게 남들 싸우는 거라고 백성들도 신나서 구경합니다. 이괄은 정충신 군이 소수인 걸 알고 금방 제압할 줄 알았는데 막상 싸우고 나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높은 곳에서 진을 쳐서 막아버리니까 전투가 지지부진한 거지. 병력은 분명 더 많은데 막상 가보니까 다 활용을 못해. 이러면 골치 아파지는 거죠. 그래도 숫자가 깡패인데 캡틴 아메리카가 먹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지나면 분명 이괄이 이겼어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의 반전이 일어나지요. 이괄군에는 한명년이라는 장군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화살을 맞아서 전선에 이탈했거든요. 근데 얘랑 외모가 닮은 군관이 마침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정충신군의 남이응이라는 사람이 한명령이 죽고 이괄이 도망친다고 구라치는 거예요. 무전기로 안 죽었다고 고래고래 소리칠 수도 없고 장군님도 잘은 모르겠지만 죽은 것 같다고 하고 이러니까 병사들이 도망을 쳐요. 옆에서 도망을 치는데 어떻게 계속 버텨? 도미노처럼 모두 무너지는 거지. 이렇게 이괄군은 대패를 하고 도망갑니다. 그래도 죽기 싫으면 어쩌겠어. 한성에서 수성전이라도 해야지. 근데 한성에서 구경하던 백성들이 성문을 잠가버렸어요. 내가 밥 먹여줬는데 1억이냐? 캐사빵에서 졌는데 어쩌라고. 아무튼 반란에 실패한 사람들이 그렇듯이 이괄도 최후가 좋지는 않았습니다. 이괄의 나는 실패해서 조선왕조는 유지될 수 있었지만 그 여파는 좋지 않았습니다. 북방의 정예군은 이괄을 따라갔다가 대부분 몰살당했고 임진왜란을 겪은 경험 있는 장수들은 얼마없는 병력으로 이괄을 막다가 죽었지요. 더군다나 이괄 밑에서 반란에 동참했던 자들은 조선에서는 못사니까 후금으로 도망쳤습니다. 거기서 후금을 부추기지요. 야, 입구 배럭 들었는데 이걸 안 가? 이렇게 해서 나타난 것이 종묘란이지요.